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매우 심각하고 민감한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AI 킬러 로봇에 대해서 우리 불교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최근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요, 이 AI 무기 체계가 실전 투입되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군사 분야까지 적용되면서요, 이른바 자율 무기 시스템, 즉 킬러 로봇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불교적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까요? 먼저 최근 화제가 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최근이 아니죠. 2021년이었죠. 뉴욕 타임즈에서요, 이스라엘 군이 AI 기반 자율 암살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는 장문의 탐사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2020년 11월이었죠. 이란의 수도 테헤란 근교에서 일어난 이란의 최고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의 암살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건 이면에는요, 마치 첨단 스파이 영화에서나 볼 법한,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해야 했고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AI가 통제하는 원격 기관총이 사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정교한 비디오 게임처럼요, 이 1톤 무게의 첨단 기관총이 인공지능 통제하에 당시 작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작전의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 이스라엘 요원들은요, 이 원격 기관총을 픽업 트럭 위에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실제 이 방아쇠를 당긴 것은요, 수도 텔아비브에서 2,000km나 떨어진 곳에 있던 작전 요원이었다는 거죠. 이 AI 시스템으로 이 표적의 얼굴을 0.3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바로 인식해내고요, 차량의 움직임까지 추적 보정해 가면서 13발의 총알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의 정확성입니다. 암살의 표적이 되었던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의 아내, 그 아내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전혀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AI가 그 표적만을 정확하게 조준했던 거죠. 마치 외과 의사의 정교한 메스처럼 말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연상하듯이 전투기나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AI가 통제하는 정밀 암살 무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요, AI 무기의 치명적인 정확성, 동시에 그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 갈수록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방식이 거듭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과연 이 AI로 작동되고 있는 킬러 무기들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까요? 이 무기는 표적을 자동으로 식별하고요,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무기를 두고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까지 평가해주고 하지만, 사실 동시에 우리 인류가 A라는 열쇠를 통해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크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요, 이 AI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용해서 적군을 살해하려는 시도, 그러한 작전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오고 있고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지구상 국지전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스펠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AI 시스템이 우리에게 던지는 윤리적 질문의 어떤 심각성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 11월이었죠. 이스라엘 정보기관 출신 기술자들의 양심 선언으로 이 세상에 알려진 가스펠 시스템. 이 가스펠 시스템은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이라는 이름의 이 가스펠은요, 놀랍도록 정교한 AI 타겟팅 시스템입니다. 마치 소셜미디어에서 우리의 관심사를 분석하잖아요. 이 시스템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젊은 남성들의 신원이나 모든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그 위험도를 자동으로 평가합니다. 그 수많은 남자들의 데이터를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해서요, 각 개인마다 제거 우선순위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인데요. 이 가스펠 시스템은요, 개인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까지 분석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슬람 사원에 다니고 있는지, 누구와 자주 연락하는지, 또는 어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감시합니다. 심지어 통화 기록, 은행 거래 기록, CCTV 영상까지 다 분석해서요, 잠재적 위험 인물을 식별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은요, 이 시스템을 통해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우선 제거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 같으면 정보 요원들이 수개월에 걸쳐 파악해야 했던 일들을 AI가 단 몇 시간 만에 처리해내는 겁니다. 최근 이스라엘 정보기관 장교 출신의 한 기술자가요, 우리가 만든 것은 대량 학살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양심선언을 플러스 97이라는 매거진에 기고했습니다. 그에 따르면요, 가스펠이 추천하는 타겟의 상당수가 하마스와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시스템이 전쟁의 본질을 아예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 전쟁에서는요, 적어도 인간의 판단과 양심이 작용할 여지라도 있었는데요. 이제 AI가 내린 이 객관적 판단이라는 명목 하에서요, 이 대량 살상이 마치 일상적인 행정 업무처럼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AI를 이용한 인명 살상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AI 시스템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또 다른 AI 시스템, 라벤더라는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개발했다고 알려진 이 AI 시스템은요,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230만 주민의 개인 정보를 분석해서요, 각 개인이 하마스 조직원일 가능성을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점수로 평가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시스템이 최대 3만 7천 명을 하마스 연관 인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이들 모두가 추적 또는 공습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검증 과정입니다. 이스라엘군 장교들은 이 AI 라벤더가 지목한 표적에 대해서 고작 20초 정도만 검토하고요, 그마저도 표적이 남성인지 여부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마스의 여성 조직원이 없다는 전제 하에 여성으로 판명되면 시스템의 오류로 보고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빠 어딨어? 정겹긴 하지만 알고 보면 끔찍한 시스템입니다. 이 또 다른 AI 시스템, AI 아빠 어딨어? 이것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 시스템은 표적이 된 그 사람이 집에 귀가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폭격 시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시간 확인 없이 폭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때로는 표적이 없는 가옥을 공격해서 무고한 가족들만 희생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이 민간인 피해 허용 기준도 충격적인데요. 하마스 조직원들 중에 하위 조직원, 그 하위 조직원 한 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대 15명에서 20명까지의 민간인 사망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미군이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그 수행한 작전에서 민간인 15명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면 국방장관의 특별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기준을 수립했던 것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무기 선택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요, 민간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밀 유도 무기 대신에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피해 범위가 큰 재래식 폭탄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참혹했죠. 이러한 형태의 AI 시스템의 활용은요, 이제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 전쟁의 어떤 본질적 성격까지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스라엘 장교는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덜 안전해질 거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아마 10년 후면은 가자 지역의 모든 유가족들이 하마스에 가입될 수밖에 없는, 가입하도록 하는 오히려 동기부여가 될 거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AI를 살상형 킬러 로봇에 탑재한다는 아이디어는 언제부터 도대체 어떻게 현실화되기 시작했을까요?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아마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이 바로 구글의 프로젝트 메이븐 프로젝트입니다. 블룸버그 최근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의 군사용 AI 프로젝트 메이븐이 이미 실전에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 메이븐의 실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AI 시스템은요, 시간당 80개의 표적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 정보 분석관이 수개월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을 AI가 단 몇 시간 만에 처리하는 거죠. 특히 요즘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이 시스템이 실제 사용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AI라는 게 이 AI 킬러 로봇이 공상과학 영화의 어떤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7년 기억하시나요? 이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고 AI 비서와 대화하는 것이 시작될 무렵이었죠. 당시에 구글에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미 국방부의 이 프로젝트 메이븐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던 건데요. 이것은 이제 드론이 찍은 영상에서 건물이나 차량을 식별하는 것이었죠. 마치 우리가 사진 앱에서 얼굴을 인식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기술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구글 내부에서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약 4천여 명이나 되는 구글 직원들이요, 우리는 전쟁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마치 핵물리학자들이 핵무기 개발을 거부했던 것처럼 구글의 엔지니어들도 양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의 전개입니다. 사실 구글은 2019년을 끝으로 이 프로젝트에 철수했지만요, 프로젝트 메이븐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또 주도권을 잡고 또 1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면서 오히려 더 큰 규모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실전에 투입된 AI 킬러 로봇 시스템 수는요, 사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충 몇 개만 꼽아 봐더라도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 중인 델타 시스템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펠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재미있는 건요, 이 시스템이 처음에는 나토의 군사 게임을 위해서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이 전장 자체, 실제 전장 자체를 디지털 맵으로 구현하고요, AI가 실시간으로 적군의 위치와 이 움직임까지 다 분석해냅니다. 이 외에도 중국에는 샤프 아이즈라는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운영되는 이 샤프 아이 시스템은요, 가스펠 시스템보다 한 발 더 나아간 형태라고 평가받습니다. CCTV, 안면 인식, 휴대폰 추적, 심지어 DNA 데이터베이스까지 결합해서요, 잠재적 위험 인물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요, 일상적인 행동 패턴도 분석해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방문하는 패턴, 이 패턴을 분석해내거나 특정 애플리케이션, 앱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 위험도 점수가 오르내리고 합니다. 마치 신용평가 시스템처럼 작동하는데요. 그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 개발 중인 프리즘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시스템은요, 불완전한 데이터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굴의 일부만 포착되던가요? 아니면 걸음걸이, 또 우리 아무리 위장을 하더라도 그 체형만으로도 개인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의 AI 시스템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바로 이 객관성이란 이름으로 대량 학살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국제사회의 AI 무기 규제를 위한 움직임은 여러 층위에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30개국 이상이 자율무기의 완전 금지를 지지하고 나섰기도 했습니다. 이건 마치 그 핵확산 금지 조약이 그랬듯이요, 어떤 인류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게 의미 있는 인간 통제 원칙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요즘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요. 운전대와 브레이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AI 무기에도 반드시 인간의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생명과 관련된 최종 결정은 반드시 인간이 내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획기적인 움직임은 유럽연합의 AI 액트, AI 법안의 제정일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AI 규제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특히 자율무기 시스템을 고위험 AI 이렇게 분류한 것은요,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위험물질 관리법 이러한 것들이 그러하듯이요, 이 AI 무기도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이렇게 제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AI 무기, 살상 무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 범위 설정, 또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 문제, 그리고 또 위반한다면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라는 구체적 방안,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보다 보면 기후변화협약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비슷한데요. 국제적인 합의나 실천 의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은 불살생입니다.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이 근본 계율은요, 킬러 로봇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킬러 로봇 자체가 불살생계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이 기계는요, 그 존재 자체로 불교의 근본 가치에 위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생의 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여러 경전을 통해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살생의 업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스펠과 같은 AI 시스템이 선정한 타겟이 제거될 때 그 살생의 업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개발자일까요? 사용자일까요? 아니면 AI 킬러 로봇 자체일까요? 이것은 불교 윤리학의 새로운 연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킬러 로봇의 존재가 인간의 폭력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폭력의 도구가 더욱 정교해질수록요, 우리의 비폭력과 평화의 가치를 이제 잃어갈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가스펠 시스템의 경우에요, 한 개인을 위험 인물로 판단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가족관계, 사회적 맥락, 역사적 배경 등 수많은 인연들을 단순한 위험도 점수로 다 환원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존재의 상호 연관성, 영리의 법칙을 무시하는 폭력적 단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스펠과 같은 시스템이 누군가를 제거 대상으로 규정할 때 그건 그 존재의 불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명 파괴를 넘어서요, 깨달음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더 깊은 차원의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AI 킬러 로봇이라는 그 현대 AI 기술의 어떤 산물이라 그럴까요? 이 기술에 대해서 불교의 오랜 지혜가 던지는 깊은 물음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스펠 시스템부터 전 세계 각지에서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군사 AI 시스템들, 인류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윤리적 갈림길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불살생과 자비의 실천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수행 차원을 넘어서 인류 문명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다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